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룡아빠님 채널에 출연한 이후에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승소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소송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니까요.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전략은 상간녀, 상간남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본 결과 상간녀, 상간남의 방어 패턴, 다르게 말하면은 상간녀,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지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상간녀, 상간남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난 적이 없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남녀관계가 아니다 등이 모두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남녀가 밤늦게까지 둘이 술을 마시고 모텔을 결제해서 외박을 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되풀이 되었다 라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상간녀가 우리는 단순히 친구 사이고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 술에 너무 취해서 잠자러 들어온 것이다, 지방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상간녀의 주장을 판사가 믿어서 결국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패소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자가 이성이랑 외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박을 했다는 것보다도 둘이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했다거나 둘 사이가 이성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텔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CCTV를 따는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 상간남, 상간녀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거나 오래된 친구 사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만,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부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경우,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냐?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간남,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아내다, 그 사람 결혼한 거 알고 있지 않았냐?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불륜이 들키자마자 당황하는 그 순간에 물어봐야지 사실대로 얘기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꼭 처음에 상대방이 당황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실패한 경우에는 내 배우자한테라도 녹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녹음을 따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입장에 따라서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증거와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고,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어 논리는 이미 행위 당시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 과정 중에 있거나 별거가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겠죠.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화가 나서 배우자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각서를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서를 쓰고도 배우자는 계속 그 상대방과 만남을 유지했고요. 그런데 정작 판사는 이 각서를 쓰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각서를 쓸 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각서 작성 이후에 두 사람이 연애를 한 걸로 두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왜 재산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인데요. 실제로 이런 구조로 패소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도 어떤 행동을 옮기기 전에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멀쩡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승소를 위해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승소를 위해선 소송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증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소송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모텔 영수증도, 통화 기록도, 그 어떤 증거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불륜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불륜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랑 소송을 하고 있는 상대방 당사자나 변호사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못하는데요. 한 가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소송을 제기할 때 바로 제출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심을 패소하고 저한테 찾아온 많은 사건들이
판사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패소를 하였거든요. 증거를 법원에 낸 것을 두고 변호사님이 잘못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제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오픈해버리면 상대방은 도망가기 위한 최적의 논리를 만들어내기가 좋아집니다. 결국은 이 간단한 소송이라고 해도 간단하게 준비를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대응을 유도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확 잡아버리는 게 상간소송에서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간소송에 있어서 상간자들의 대표적인 방어 논리를 살펴보았고 어떤 식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